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소화불량과 장 건강 그리고 변비와 설사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먹고 나면 불편하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어떤 날은 변비, 어떤 날은 설사가 반복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겠지, 먹는 게 좀 안 맞았겠지, 원래 장이 예민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대충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장은 매일 식사와 수면, 기분, 활동량, 복용하는 약까지 모든 영향을 받는 곳이라서 평소와 다른 변화가 계속되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보다 이상 신호를 미리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장 건강은 하루 기분을 바꾸고 식사량을 바꾸고 기운을 바꾸고 심하면 외출까지 줄어들게 만듭니다. 속이 불편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근력도 줄고 생활 전체가 축 처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그냥 체한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말하는 소화불량은 상복부가 답답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부른 느낌이 들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메스꺼운 느낌이 드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훨씬 더 부담스럽고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벌써 꽉 찬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위와 장의 움직임, 식습관, 약물, 동반 질환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 며칠씩 잘 안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묵직하면 위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장이 막히듯 답답해서 위쪽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설사가 반복되면 속이 비워지는 것 같아도 장 점막이 예민해지고 수분과 전해 질이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변비, 설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변비가 아주 흔합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도 노인 변비를 단순히 며칠 못 보는 문제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과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보고 나도 남은 느낌이 있거나 배가 팽팽하고 아프거나 자꾸 손으로 도와야 하거나 일주일에 3번도 제대로 못 본다면 이미 몸이 불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오래 참는 데 익숙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며칠 못 봐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식사량이 줄고 속이 메스껍고 잠도 불편해지고 혈압약이나 진통제까지 더해지면 상태가 점점 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그냥 입맛이 없어, 배가 좀 더부룩해, 화장실 가도 시원치 않아, 이 정도로만 말해도 실제 속사정은 훨씬 길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배변 이야기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자식에게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대충 말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며칠째 그런지, 변 모양이 어떤지, 밥은 얼마나 드시는지, 가스가 차는지, 체중이 줄었는지, 갑자기 약이 바뀐 것은 없는지 차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 하나가 병을 빨리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질환 때문에 동시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은 변비를 심하게 만들고 어떤 약은 메스꺼움이나 설사를 만들고 어떤 약은 입을 마르게 해서 물을 덜 마시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음식 탓만 하다가 진짜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이 불편해졌다면 최근에 시작한 약, 늘어난 약, 끊은 약이 있는지도 꼭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의 약을 끊기보다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사를 조금 가볍게 보시는데 고령자에게 설사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설사가 심하거나 지속될 때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고령층은 원래도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고 요실금이 걱정돼 물을 일부러 줄이는 분도 많아서 탈수가 빨리 오기 쉽습니다. 탈수가 오면 입이 마르고 소변이 줄고 일어설 때 어지럽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평소보다 더 멍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장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변비 쪽은 아닌데 설사만 가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이 예민해지면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막혀 있다가 갑자기 물게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못 보는 식으로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래도 나왔다 하고 안심하기 쉬운데 몸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장 리듬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놓칩니다. 횟수만 볼 게 아니라 변의 굵기, 배변 뒤 느낌, 복통 여부, 체중 변화, 식사량 감소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저는 어르신들께 무조건 어려운 것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식사 시간과 수분 섭취 그리고 걷기입니다. 밥을 들쭉날쭉 드시고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리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 말고 가볍게 천천히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비가 있으니 채소만 잔뜩 드시는 분이 있는데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배만 더 부르고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것만 드시다 보면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해져 변이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죽만 오래 드시거나 빵과 과자, 우유,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장 리듬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수분,
적당한 식이섬유, 부드럽게 소화되는 반찬을 함께 맞춰가야 합니다. 이가 불편한 분은 질감만 부드럽게 바꾸고 구성은 너무 단조롭지 않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편한지, 어제 변을 봤는지, 식사 후 답답함이 심했는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실 수 있을지, 이 4가지만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기록이 아니라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메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일주일만 해도 내 몸이 어떤 날 더 불편한지, 어떤 음식과 상황에서 문제가 심해지는지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고정 점검 습관이 병원을 갈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게 그냥 안 좋아요보다 2주째 식사 후 더부룩 하고 3일에 한 번 정도 힘들게 변을 보고 지난주부터 체중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정확하게 상담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변비나 설사가 갑자기 시작되었는데 나이가 있고 예전과 패턴이 다르다면 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변이 있거나 검은 변이 나오거나 복통이 계속되거나 체중이 의도치 않게 줄거나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반복해서 토하거나 빈혈 이야기를 들었거나 밤에 자다가 깰 만큼 배가 아프다면 빨리 진료가 필요합니다. 배변 습관 변화는 대장 질환, 출혈, 염증, 드물지 않게는 종양 신호와도 겹칠 수 있어서 조금 지나면 낫겠지 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쪽은 이 기준을 더욱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이 설사처럼 계속 나오고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을 가고 입이 바싹 마르고 소변이 확 줄고 일어날 때 휘청거리거나 기운이 없어 축 처지고 열이나 심한 복통이 함께 있으면 그냥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탈수가 빨리 오고 기저질환이 함께 있으면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화장실 좀 자주 갔어 정도로만 말해도 실제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변비도 오래 두면 가볍지 않습니다. 배에 오래 대변이 차 있으면 복부 불편감, 식욕 저하, 메스꺼움,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어르신 가운데는 변비 때문에 식사를 더 줄이고 움직임을 더 줄이고 물을 더 안 마시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변비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힘만 주고 참고 버티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배가 많이 부르고 대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배변 시 통증과 출혈이 있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기사들에서도 변비,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을 단순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으로만 보고 넘기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변화, 혈변, 체중 감소, 피로, 식욕 저하가 함께 가면 검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무섭게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넘기셔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고 제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팁 하나를 꼭 드리겠다고 했지요. 제가 오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배변 시간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몸이 반응하기 쉬운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나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신 뒤 혹은 가벼운 움직임 뒤에는 장이 반응하기 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만들고 너무 조급하게 힘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장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너무 적게 드시지 말고 계속 앉아만 있지 않고 약 복용 변화도 확인하면 장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습관입니다. 자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챙길 때 혈압이나 혈당만 물으시지 말고 밥 잘 드시는지, 배는 편하신지, 화장실은 요즘 어떠신지 이 질문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장 건강은 말을 꺼내기 민망해서 더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따뜻하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생각보다 안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식사와 수분, 운동, 약 점검, 진료 시기 판단까지 모두 이어집니다. 가족이 함께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다시 보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변비처럼 보여도 어떤 분은 식습관 문제이고 어떤 분은 약 때문이고 어떤 분은 검사로 확인해야 할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차분히 챙기되 위험 신호가 보이면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늘 조용히 힌트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신호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배가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삶의 기운도 살아납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불편한 신호는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을 집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